안녕하세요. 헤드코치 조시입니다. 오늘 목요일 휴식 레스트 데이라서 그냥 피클볼이라고 미국에서는 좀 유명한 그런 배드민턴이랑 테니스 그 과에 있는 라켓 스포츠인데 엄청 재밌어서 그거 액티비티 커버리로 하고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냥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핸드폰 중독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많이 주의를 하라고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 가봐도 뭐 핸드폰 중독 때문에 도파민이 너무 많아지면 다른 일상생활에 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뭐 이런 형식으로 핸드폰 중독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경고를 했죠. 그리고 지금도 뭐 당연히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고, 그리고 특히 인스타그램 이런 데 중독돼 있으면 그러면 생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차 타고 어딜 간 다음에 주차를 하면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1분, 2분 동안 핸드폰 그냥 조금 만지작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엄청나게 문제가 많다 막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행동, 그런 버릇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아마 핸드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핑계라고 해야 되나? 핑계라고 보면 저는 아무래도 모든 대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 그러니까 선수님들이랑 코치님들하고 소통이 다 핸드폰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핸드폰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작업도 다 핸드폰으로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뭐 당연히 프로그램 이런 거는 노트북으로 많이 의존을 하지만 그냥 참 신기한 거는 뭐 할까 하면서 노트북을 여는 적은 많이 없는데, 근데 핸드폰은 너무 쉽게 열리니까 열고 뭐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어쩔 때는 맞다 이거 해야지, 뭐 송금해야지 해가지고 핸드폰을 열면 또 인스타그램 가 있고, 그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되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이게 나한테 정말 나만 그런 건지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건지, 뭐 제 생각엔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 중독성이 엄청 높은 어플이 인스타그램이라서 그렇게 변하는 것 같고, 뭐 미래를 보면은 당연히 이제 VR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가상현실 그런 세계가 생기면서 더 어떻게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과 더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러면서 크로스핏 선수로서 생각나는 거는 이제 조금 더 철학적인 얘기로 가고 있긴 한데요. 근데 크로스핏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 당연히 고통, 그리고 웜업, 뭐 와드를 하면서 괴로움, 이런 것들은 사실상 가상현실 이런 곳에서 하기가 조금 더 힘들죠. 그리고 뭐 지루하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런 강도가 높은 운동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엔돌핀도 많이 나와서 도파민과 비슷한 느낌으로 좀 성취감, 그런 좀 건강한 호르몬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제 선수 생활을 하면 거의 중독이라고 볼 수 있죠. 운동 중독이 올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엔돌핀의 느낌은 도파민과는 조금 다르죠. 도파민은 좀 빠르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엔돌핀은 엄청나게 그래도 힘든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호르몬이기 때문에 더 보람 있고 더 보상적인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크로스핏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뭐 당연히 이제 도파민에 대한 그런 중독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스트렝스 세션을 할 때 중간에 쉬어야 되니까 이렇게 핸드폰으로 뭐 인스타그램을 보거나 아니면은 문자를 하거나 그러면서 그 휴식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더 효율적인, 더 생산적인 방향은 이제 모든 스트렝스 부분들을 다 어느 정도 파악해서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다음 거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근데 그렇게 생산적으로 하는 게 더 좋죠, 확실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고, 그리고 휴식 시간을 제가 대부분 2분 아니면 3분 드리거든요, 제 선수들 스트렝스 할 때. 근데 그렇게 할 때 그 시간 이상으로 휴식이 돼버릴 때도 있고,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거 전에 미리 그러니까 회복이 다 되지 않았는데도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게 좀 오류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뭐 스트렝스 세션을 할 때도 시계를 켜놓는 게 항상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만큼 더 영상 분석에 핸드폰을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만지작거릴 확률이 더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이제 핸드폰이라는 거는 너무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뭐 영상 분석에도 필요하고, 뭐 모르는 게 있으면은 중간에 찾아보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래서 핸드폰 없이는 훈련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만약에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면. 근데 그런 좀 방해가 될 수 있는 어플들, 그런 것들은 좀 삼가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잠깐만요. 당연히 뭐 이제 핸드폰은 무조건 영상 분석에만 사용하면은 가장 효율적이긴 하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뭐 당연히 어쩔 때 그냥 액세서리 할 때, 특히 그러니까 운동 다 하고 이제 엔돌핀도 다 썼고 그랬을 때 액세서리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한 30분 40분 이렇게 걸릴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이게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면서 계속 핸드폰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쩔 때는 이제 와드를 했으니까 와드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시간이 갈 때도 있고, 그런데 최대한 핸드폰은 좀 그런 좀 방해되는 어플은 없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아마 연구 결과는 모르겠는데 연구를 해보면,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도파민을 계속 써버리면 운동에 대한 그런 보상 효과가 덜 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운동을 하면서 핸드폰을 사용을 하면 그런 좀 보상 효과가 핸드폰에서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운동이 좀 덜 재밌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하면서 카페인에 의존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운동하면서 음악에 의존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운동을 조금 더 재미있게, 조금 더 견뎌낼 수 있게끔 만들게 하기 위한 보상 작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핸드폰 만지작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은 이제 브릭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조그만 네모난 그런 장비인데, 디바이스인데, 그거를 이제 핸드폰에 탭을 하면은, 그러면은 미리 설정해 놓은 뭐 인스타그램, 문자 뭐 이런 것들이 다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그 디바이스를 어디에 갖다 놓고 그 디바이스를 다시 탭하지 않는 이상 이게 아무리 뭘 해도 안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더 물리적인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더 집중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런 컨셉은 사실 그런 디바이스가 필요 없죠. 그냥 자신이 뭐 방해 금지 모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플을 잠가 놓는 몇 분 동안 잠가 놓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플들을 저는 사용하지 않지만 한번 사용해 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드네요. 네. 그리고 핸드폰은 참 중요하면서 의존도가 높아지는 그런 디바이스가 아닌가 싶은데, 저는 네, 이렇게 그래도 핸드폰으로 지금 내비도 켜고, 뭐 당연히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포스트도 하고, 그리고 오픈 채팅도 하고 하면서 정말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 생산적이며 아주 중요한 그런 디바이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아이폰 13이 나왔죠. 13인가? 17인가? 17이죠. 13이 아니라 벌써 17이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17이 나왔는데 뭐 사실 옛날처럼 맨날 아이폰이 바뀌고 그러진 않는 시대죠. 이제는 조금씩만 변형이 되고, 예전에는 막 파노라마 모드 이런 거 딱 나오면은 사람들 막 그거 원해가지고 핸드폰 사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직도 카메라 퀄리티를 엄청나게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다 서로 사진 공유하고 포스팅하고 그러는 게 특히 한국은 좀 중요하게 여겨서 아직도 핸드폰 퀄리티랑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 기능에 따라서 그 마케팅이 그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데, 제 관점에서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사실 그 카메라가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니고, 카메라는 솔직히 모든 핸드폰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마케팅 쪽에서는 애플이나 뭐 삼성도 그렇고 마케팅 쪽에서는 카메라에 엄청나게 의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좀 심리적인 그런 면이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아직까지는 효과적이지 않지만 애플 AI 그거 나오면은 그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이제 왜 하냐면 그 오픈 챗, 그러니까 GPT 같은 경우에는 챗 GPT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 보면 AI가 사실 핸드폰에 탑재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인터넷에 보내고 그 답을 다시 우리 측으로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애플이 갖고 있는 AI는 그 기기 내에 있는 AI죠. 그래서 사실상 개인정보 뭐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면 다른 그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그 서로 이렇게 소통을 안 하니까, 소통을 한다고 해도 보안이 철저하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AI, 그러니까 정말 나에게 만들어진 그런 AI라는 느낌이 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대가 오면서 지금 매트릭스 보면서 참 좀 무섭습니다. 사실 AI가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긴 한데 사실상 안 좋은 그런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 한 명 아니면 두 명 정말 강력한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다면은 정말 안 좋은 쪽으로 엄청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도구기 때문에, 뭐 터미네이터 이런 쪽까지는 조금 오래 걸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그런 악당인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 참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딱 한 명만 정말 그 자원들과 그런 동기를 갖고 AI를 습득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뭐 사실상 세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거는 제한이 없을 정도로 강력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보완하고 방어를 좀 잘해주는 그런 AI가 먼저 탄생하기를 정말 간절히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어쨌든 밥 먹으러 다 와서 어떻게 AI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도 다 보람찬 하루 보내시고 다음 비디오에 뵙겠습니다.